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컨벤션 전시 기획론 담당하고 있는 닥터웰 양진욱 교수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온라인 강연할 때 여러분 이제 컨벤션 기획사라는 기사 자격증, 국가 기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 그 시험이 있는 건데요. 우리 과목하고 연동이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보충 강의로 같이 할 거고요. 이 컨벤션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급 시험 같은 걸 해야 이제 1급으로 가는데 이제 PCO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컨벤션을 이제 전시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알다시피 컨벤션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컨벤션 기획사 이 자료는 그 사이버 한국 외대에서 K무크라는 것에서 했던 자료를 교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충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그 과목이 네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컨벤션 산업론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연회장에 가시면 연회장이나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컨벤션 기획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까지 하는 거잖아요. 연회장 지배에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좋지만 이제 따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실기 시험이 영문 문서 서식 작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기획안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고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컨벤션 산업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이스 산업과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1주차 그는 마이스 산업과 컨벤션 산업의 개념, 그 다음에 컨벤션 산업의 특징, 그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발전 요인, 그리고 컨벤션 유형하고 그 다음에 주체별, 누가 주체하느냐, 그 다음에 관련 법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 산업의 개념과 컨벤션 유형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이번에 장비도 좀 구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 산업의 개념하고요. 컨벤션 산업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마이스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컨벤션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웨딩홀 제일 많죠. 뭐 무슨 컨벤션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웨딩홀 같은 경우 이제 이름을 컨벤션을 같이 넣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컨벤션 센터 그리고 국제회의 같은 거 한다. 아니면 호텔이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 오고 코엑스에서 그쵸 많이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단골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이스가 뭐냐? 그럼 요거 약자예요. 마이스가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엑스비션 또는 이벤트. 요 세 개, 네 개인데요. 이제 미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미팅, 그쵸? 줄여가지고 비즈니스를 비즈라고 하는데 비즈 미팅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죠. 특히 호텔에서 소규모 회의는 많이 합니다. 기업체나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사성 호텔들이 많이 하죠. 기업이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인센티브 투어예요. 인센티브. 그쵸? 인센티브 투어면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보상 관광이죠. 우리가 인센티브 주세요. 그러잖아요. 포상. 포상료가 가는 거 그거예요.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죠. 보험회사나 영업직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딜러 같은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월급제가 월급이 기본급 한 100 얼마인가? 최저임금만 받고 거기에 판매한 거에 따라서 수익을 버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안 하면 영원이죠, 영원. 그렇죠? 자기의 영업용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막 판매 왕, 뭐 몇 억 막 이렇게 달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회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엑스비션, 우리가 배우는 전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벤션 관련된 전시 기획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그런 언택트 환경이 됐지만 사실은 이 컨벤션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 컨벤션의 개념 및 정의부터 이제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요거 빨간 줄 있는 거는 잘 보시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협회나 학회처럼 공인된 단체가 정기 뭐 연례 회의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이걸 쓰면 안 되겠네요.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우리가 컨벤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국제회의 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전시회나 이벤트가 추가돼 있죠. 그래서 회의, 전시, 이벤트. 그래서 요 E, 그쵸? 마이스에서 CE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뭘 의미하는지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률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된 단체가 회의를 주최할 때 요 중요합니다. 5개국 이상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0명 이상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외국인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를 우리가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뭐 하루 이틀을 국제회의라고 이제 정의에는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오면 국제회의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며칠? 3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가입되지 않는 단체가 이제 주최할 경우 있죠. 이때는 이틀 이상 또 진행된다. 그러니까 하루짜리는 아예 안 되고 이틀 이상 그때는 150명 딱 절반이죠. 이거 인원이. 그래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게 300명은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는데 가입되지 않은 그냥 일반 뭐 학회나 이런 데는 이제 150명. 그때는 이틀 이상을 하면 그때 국제회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회는 뭐냐?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유니온 하면 협회, 합, 그러니까 어떤 합이죠. 연합이죠. 정확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렇죠?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하는 게 협회를 어소시에이션스라고 하죠. 국제협회 연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의를 했어요. 뭐냐면 참가국 5개국 이상 300명, 외국인이 이제 40% 이상, 회의 기간 3일. 자, 이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고 우리가 법률을 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7년에 설립됐고 세계협회와 관련된 정보 제공 영조사를 하는 벨기에 브뤼셀 이게 이제 EU 본부가 있는 데가 벨기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의하는 데고요. 우리가 요거 한번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ICCA가 ICCA하고 뒤에 나오는 AA, CVB가 이제 중요한 협회인데요. 이 세계 국제회의 전문 협회, 그렇죠? International Congress 여기 보시면 Convention Association이죠. 세계 국제회의 전문 협회인데요. 3개국 이상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나 이제 좀 약하죠. 50명 이상이어도 학회나 협회까지도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서 있지만 국제회 분야에서 선도적인 협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ACVB 이건 이제 우리랑 연관이 있으니까 Asian Association of the Convention Vitus Bureau. Vitus Bureau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제 나중에 CVB라고 많이 나와요. 컨벤션 비터스 뷰로예요. 그래서 요거의 역할이 이제 보통 우리도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관광협회 같은 데서 이제 다 두고 있죠. 이 여기 보시면 아시안 협회죠. 그러니까 아시아 CBB 협회 글씨예요. 요거 CBB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이 한 10%만 넘거나 아니면 방문객이 1박 이상 숙박을 하면 이게 국제협회다. 이제 좀 약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들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뭐냐, 이 네 개 반드시 아셔야 되고 강조합니다. 마이스라고 하는데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엑시비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대한 부를 창조하고 있고요. 컨벤션 산업의 정의 꼭 아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예요? 공인된 단체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근데 국가나 국제기구나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국제회의에 이 전시회, 엑스비션 또는 이벤트가 접목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퀘스천 제가 여기 답이 없어요. 근데 그 퀘스천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시험에 나올 확률 몇 프로? 90% 이상.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벤션 산업의 발전 요인과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걸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학습 내용은 컨벤션 산업의 발전 요인과 컨벤션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OX 문제가 있는데요. 꼭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학습을 하면요, 우리가 아까 미팅 있고 인센티브 투어가 있고 컨벤션이 있고 엑시비션 앤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통 미팅을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행사, 국제회의나 기업들, 그죠? 그다음에 협회나 학회에서 하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투어라고 하면요. 그다음 인센티브 투어 하면 말 그대로 보상 관광의 뜻인데 직원 보상 연수. 그래서 한참 뉴스에도 나왔죠. 한참 제주 관광이 쓸 때 중국에서 인센티브 관광으로 뭐 한 명, 뭐 200명, 300명씩 오잖아요. 그다음에 개인 인센티브 여행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회의나 전시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컨벤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역 박람회 이런 게 이제 크죠. 엑스비션 이것도. 그다음에 트레이드 페어. 그다음에 B2B라는 게 뭐냐면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기업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기업끼리 영업을 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B2B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은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B2C라고 해요. 이게 2를 이렇게 써요. 그렇죠? 요걸 그래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객 대상이고요. 이건 이제 회사 대상으로 할 때 B2B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발전 요인이 뭐 정치적으로 있고 사회문화, 과학기술, 기타 이런 요인으로 됩니다. 제가 언급하면 그런 게 있다 정도고요. 꼭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 산업의 발전 요인은 일단 정치적으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 간 협력이나 화해가 요구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연합, 그다음에 아셈 회의 많이 하죠. 아시아 이게 그거예요. 아시아하고 유럽 정상회의, 그다음에 에이펙도 우리나라도 많이 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예요. 그다음에 아세안이라고 들어봤죠. 이건 동남아 국가들이 연합한 거고 WTO 맨날 나오죠.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글로벌 시대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은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인이 행복 추구하거나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 준수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삶의 질적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워라밸 많이 하지만 이제 여가 시간 또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참가나 여행이나 특히 우리 여행 많이 여유가 있으면 여행 가고 싶잖아요. 문화생활 등. 그래서 다양한 문화 행사나 전시 박람회가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는 과학기술적으로 알다시피 지식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해졌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국제협력 촉진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이면요 다른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이제 매개체 역할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요인입니다. 기타 요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환경 문제나 특히 우리가 이제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또 인구 문제가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국제 협력 증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 그렇죠? 이런 거는 서로 이 비용이 부담을 안 덜려고 하니까 그렇죠? 쓰레기 천국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특히 환경 문제는 국제적인 연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벤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배우면서 연회장에서 호텔에서는 항상 컨벤션을 하면 사람들 보이니까 식사나 어떠한 여행을 즐길 어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호텔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 바로 연회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관련 산업의 다양성, 다이버시티하고 상호, 인터 서로 간의 디펜던스죠. 서로 의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의 상호 의존하고 출입국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죠. 해외에서 오시니까. 그다음에 관세나 운수, 숙박. 그리고 해외에서 오면 보통 당일치기로 이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짧은 회의 빼고는. 그래서 거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일 이상 하는 컨벤션에 정의할 때는 숙박을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벌써. 또 외식과 여행.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공공성이라고 해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현안을 우리가 토의하거나 협력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전문성이에요. 컨벤션을 유치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운영합니다. 자, 우리가 컨벤션을 한 절차가 딱 그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비딩이라고 해요. 비딩. 입찰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제안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를 씁니다. 비즈니스 프로포절을 딱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여기 조건도 좋고 가격도 좋고 사람들도 여기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컨벤션 유치하는 데에서 오케이 우리가 제안한 건 호텔도 똑같아요.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를 해요. 그 보통 1, 2년 전에 되고 국제는 뭐 3, 4년 전에 하는 경우도 있죠. 큰 국제회의는 유치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획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겠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끝나면 한마디로 AS죠. 사후 관리를 해야겠죠. 이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실이 1박당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객실이 만약 우리가 아주 쉽게 1000실이 있다고 할게요. 1000실까지는 보통 없고 300 정도가 많으니까 한 300실 있다고 할게요. 그렇죠? 10만 원인데 300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만 묵어도 얼마? 3천만 원이잖아요. 국제회의 3일 해요. 그러면 1억 떨어지는 거의 1억 떨어지는 거예요. 식사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유치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무용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죠. 서비스. 서비스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중에 하나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intangibility, tangible 하면은 이제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만질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tangibleity 하면 만질 수가 없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형성이죠. 우리가 홈페이지나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끔 무형을 우리가 호텔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사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잘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특히 서비스업은 식음료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 이런 경험제라고 하죠. 경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가봤기 때문에 뭐든지 두렵잖아요. 여러분 해외 나갈 때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외 나가면 상황이 완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요? 댓글 같은 경우나 안전 정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누군가의 경험을 남긴 걸 보는 그 댓글에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영화랑 똑같아요. 영화도 그렇잖아. 우리가 보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 영화 평을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뭐 그 판단을 하잖아요. 그다음 비분리성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다. inseparability죠. 왜냐면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 있지 않다. 그렇죠? 생산 소비가 분리돼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서 많이 말을 하죠. 제조업은 분리돼 있죠. 왜냐면 여기 공장에서 생산을 해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뭐 I로 시작하는 폰이 있어요. 그럼 그 생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와가지고 구매하고 하기 전에 뭘 해요? 여기다 재고를 쌓을 수가 있죠. 재고로 이따가 손님이 오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 만져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가져가는 거죠. 즉 생산은 이쪽에서 생산만 책임지는 거죠. 소비는 이쪽에서 판매 여기에서 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 있어요. 제조업은. 근데 우리는 분리가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손님이 와요. 이거 펜사니까 좀 편하네요. 손님 띠와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남 순간부터 판매가 된 거죠. 저 이거 뭐 사고 싶은데 자리 있어요? 식당에서는 예 이쪽 오세요. 여기 안내할 거 아니에요. 바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질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요거는 뭐 서비스 산업 배웠으면 다 아실 거지만 그래도 해두면 헤테로지니어티예요. 그렇죠? 뭐냐면 인력에 의해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즉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죠? 만약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웠어. 기분이 안 좋죠? 손님이 왔어. 컴플레인까지 해. 어우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비스가 뭐 경험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지만 경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하지만 표정이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죠. 표정이 안 좋죠. 화는 것 같고 그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매일 웃는 얼굴이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가서 받는 서비스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서비스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품질을 관리를 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질성 때문에 그래요. 이질성. 그 다음에 소멸합니다. 상품이 저장이 불가능하죠. 이건 많이 들어봤겠지만 특히 호텔 같은 객실 같은 경우는 오늘 300실 중에 150실을 팔았어. 150실 노방. 가동률 50%죠. 내일 되면 내일 거 앞 해가지고 이게 객실 300개네. 300개를 오늘 150개 그러니까 450개 팔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루 지나 끝입니다. 상품의 저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게 이제 항공산업이죠. 저가 항공이나 예전에 많이 했던 게 중간에 사람들이 이동 잘하는 그럴 때 뭐예요? 피크가에 할인가를 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컨벤션 산업의 발전 요인이 네 가지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기술, 기타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냐면 컨벤션 산업의 아이고 어, 특징 보시면 관련 산업의 다양성과 상호 구조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요거 특징은 모든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다양성, 상호 구조성, 공공성이 있어요. 또 전문성, 전문가가 해야 하고 이거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쉽죠. 이건 서비스의 특징이죠. 이건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재고가 없다. 그렇죠? 이건 재고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문제가 1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걸 안 내면은 안 되겠죠. 나올 확률 99%. 꼭 풀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컨벤션 산업로 자체가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 같이 어차피 과목 자체가 이제
컨벤션 전시 개념이니까 이 부분 한 대에서만 시험을 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주차 컨벤션 산업론 1주차 내용이었습니다.